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로 고용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자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이 고용지표를 매월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자신과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려면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임금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노동자는 다 임금 노동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사업자하고 임금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따라서 이제 이 일자리 문제이다 보니까는 고용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업률 지표입니다.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실업률이라는 것을 쉽게 얘기를 하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실업률 지표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실업률 수치가 별로 체감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체감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실업자의 성격, 즉 개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실업률이라는 것은, 실업자라는 것은 일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원하는데 일자리를 갖지 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 실업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요. 그런데 실업자에 대한 개념은 이런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는 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실업률은요, OECD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거기서 제시를 하는 것은요, 실업자 통계를, 고용 통계를 통계청이 매월 15일 전후 일주일간 조사를 합니다. 이 경제활동과 관련된 여러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을 조사하는데, 이 일주일 기간 내에, 조사 기간 내에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실업자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간을 일했어요. 그럼 실업자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난 4주간, 약 한 달이죠. 한 달간 일자리를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는가. 그리고 갔는데 일자리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볼 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일자리를 거부했어요. 이런 사람도 실업자가 아닙니다. 일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바로 취업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자의 기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거기다가 실업자도 아니면서 아닌 사람을 취업자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둘 중에 하나로 나눌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가정주부, 학생, 이런 경우들은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닙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취업자는 그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취업자는 뭐냐면 이 조사 대상 주간에요. 그러니까 매월 15일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 조사를 한다 했잖아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만 일했어도 취업자입니다. 취업자로 분류되죠. 그 다음에 자기 가족이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자기 가족이 슈퍼마켓을 운영을 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그 못 잡는 동안에 주당 한 18시간, 주당 18시간이니까요. 한 이틀 정도 혹은 3일 정도 일하는 시간을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도와줬으니까는 돈을 안 받고 일을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급 가족 종사자라 그러죠. 급여를 안 받고 가족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취업자에 속합니다. 혹은 자기가 직업이 있거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예? 혹은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는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연가를 냈거나 사고가 났거나, 예? 일시휴직자도 취업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취업자는 굉장히 느슨하게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실업자는 굉장히 엄격하게 가고 있죠. 규정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이렇게 분류하고, 또 취업하기 어려워서 원치 않는 일자리밖에 없어서 가족 업무를 일시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자 등이 취업자에 포함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취업자 수는 굉장히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취업자 수는 과장되고 있죠. 반면에 실업자는 그에 반비례해서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고용률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자, 고용지표에서 가장 핵심 지표를 3가지를 얘기합니다. 실업률, 실업자의 비중이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 OECD에서는요, 각 국가들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과거의 기준입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를 기준으로 되게 통계를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게 되면 65세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수명이 길어지고,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소득을 그러니까는 더 늦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제활동을 더 원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요.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를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국도 16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15세 이상 인구를 어떻게 나누냐면요. 경제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 인구하고 경제활동할 의사가 없는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아까 나는 살림만 할래, 육아를 위해서 살림만 할래, 이건 본인이 선택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포기한 인구잖아요. 비경제활동 인구인 겁니다. 그리고 이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나 실업자에 안 속해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안 한 경우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취업자인 거고 일자리 없는 사람이 실업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업률이라는 건 뭐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전체 인구가 아닙니다. 전체 15세 이상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실업률이 체감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률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고용률도 물론 취업자의 성격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고용률은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 즉 생산활동이 가능한 전체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고용률입니다.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그나마 더 좀 피부에 와닿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냐?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 중에는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요, 불가피하게 우리 흔히 대표적인 게 구직 단념자지요.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찾다가 일자리 찾기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도 비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갑니다. 예? 반강제적으로 사실은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실업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도 봅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제활동할 의지가 있는 인구가 몇 명이나 어느 정도나 되느냐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3가지 지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21년 6월달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에 한 4,500만 명 정도 되고,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70만 명 정도 되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한 1,633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됐어요. 가로 안에 있는 수치는 그러니까 1년 전 6월달, 지난해 6월달에 비해서 변화한 숫자들입니다. 즉 15세 이상 인구도 한 29만 명 증가했고 경제활동 인구는 44만 명이 증가했어요. 즉 인구보다 더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 밑에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15만 4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죠.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한 2,763만 명 정도 되고 실업자가 한 109만 3천 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률은 뭐냐면은 15세 이상 인구 4,506만 명 중에서 2,764만 명이 차지하는 비율, 그게 61.3%인 겁니다. 실업률은 뭐냐면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인구 2,873만 명 중에서 실업자 109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 그게 3.8%입니다. 3.8%뿐이 안 돼요.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4명도 안 된다 이거예요. 실업자가요. 피부에 안 와닿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들 비경제활동인구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이 중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경제활동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나는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할래. 일하는 것보다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아니면 몸이 불편해. 그래서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 자발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4주간 구직활동을 했는데 이 조사 대상 주간에 취업이 그러니까는 안 된 거예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적으로 취업할 기회가 되면 취업을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잠재 취업 가능자들은 본인은 실업자로 느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다음에 잠재 구직자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나는 취업을 희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잠재적인 구직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실업자에 포함 안 시키고 있어요. 취업자도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경제활동 인구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실업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학에서요, 완전 고용은 일반 사람들은 실업률이 0%일 때를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실업률에 대해서 아까 지금 우리가 6월 달에 3.8%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이 완전 고용 기준에 하게 되면 지금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구 구조가 변화해가지고, 인구 구조가 요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기술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비대면 종사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죠? 노동시장의 제도도 변할 수가 있죠. 이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격 근무가 가능해지고 막 그러다 보면요. 그렇죠? 이 고용관계가 유연화될 수 있잖아요. 이런 변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실업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그러니까는 고령화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고령 인구는 취업하기가 그만큼 힘들잖아요. 상대적으로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갖는 실업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걸 가지고 구조적인 실업자라고 합니다. 구조적인 실업자. 경제 구조가 변해가지고 경제를 둘러싼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변해가지고 생기는 그러니까 실업.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 상황하고 경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다 해가지고 이건 불가피한 실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피한 실업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실업자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정부가 이 불가피한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개입하게 되면은, 즉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거나 하게 되면은 물가만 상승시킨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더 푼다고 해서 줄어들 실업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해요. 즉 이것은 자연스러운 실업률이라 이거예요. 이걸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3.9% 정도가 자연 실업률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아까 3.8% 나왔잖아요. 예? 15세에서 64세를 기준으로 4.0%입니다. 우리나라 실업률이요. 6월달 기준으로요. 그럼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가장 커다란 건 뭐냐면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실업자들이 있습니다. 즉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할 의지가 있는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하고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는 인구,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에 이걸 비경제활동 인구로 한다 했었어요. 그럼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하고 실업자로 나누고요. 네? 나누는데 취업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습니까요? 1시간 이상만 일을 해도 취업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더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17시간뿐이 일을 못해.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취업자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약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잠재적으로 그러니까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거나 잠재적으로 구직활동에 다시 뛰어들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요. 이걸 잠재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실업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자는 앞에서 얘기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의 실업자만이 실업자로 분류가 되고 비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잠재적인 취업 가능자나 잠재적인 구직자는 실업자로 포함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즉 이 실업자 중에서 좀 더 일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추가 취업 가능자, 시간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잠재적인 취업 가능자, 잠재적인 구직자 이걸 다 합혀가지고 새로운 고용 보조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ILO라고 있죠. 여러분들은 노조원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국제노동기구라고요. ILO 우리나라는 OECD 회원 국가이기 때문에 ILO의 우리 기준을 지키게 돼 있죠. ILO가 2013년도부터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적으로 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일할 기회가 있으면 더 일을 할 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추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2013년 10월 달부터요 고용보조지표 3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상 실업률이라고 그래요. 일반 이 사회에서는요 사실상 실업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자, 공식적인 실업자에다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에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나 잠재적으로 구직자를 합한 게 그게 잠재 경제활동인구라 했잖아요. 이걸 더한 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잠재적으로 경제활동할 의사가 있는 이 인구로 나눈 게 이게 사실상 지표인데요. 자, 실제로 봐볼까요? 6월달 기준으로요. 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을 쭉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보게 되면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가 2017년 6월달에는 60만 4천 명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올해는 108만 8천 명.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4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단위가 1000명입니다. 단위가요. 단위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폭증을 했었습니다. 112만 명 정도까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아직 그러니까는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재난 이전에도 계속 증가해오고 있잖아요. 60만 4천 명, 66만 9천 명, 77만 9천 명. 그러니까 자기는 더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못 갖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잠재 취업 가능자, 잠재 구직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 보조 지표, 즉 사실상 실업률은 보게 되면은 아까 공식적인 실업률이 3.8%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의 실업률은 13.1%. 약 얼마요? 3배 이상이 되죠. 그렇죠? 13. 이게 더 체감이 오는 거잖아요. 13%라는 것이요. 그렇죠? 이게 더 체감이 오잖아요. 청년층, 15세에서 29세를 청년층으로 우리는 이제 통계청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20대 초에 많이 갔다 오기 때문에요. 여기도 보게 되면은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즉 젊은 사람들도 더 일을 하고 싶은데 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고용 보조 지표를 보게 되면은 한 24% 안팎을 구성하고 있죠. 4명 중에 1명 정도가 사실상 실업자라는 겁니다. 청년들 중에서요. 이게 피부에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자리 문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대 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줘야 될 것은요. 지금 앞에서 인구 구조가 변화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당히 그것이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고용지표를 가지고 언론들에서 장난질을 많이 치는데 이 인구 구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절대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요. 취업자는 절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1000만 명일 때 700만 명이 일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인구가 20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취업자는 그러니까 1000만 명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반면에 인구가 줄어들면은요. 취업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30대, 40대, 50대는 고용률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70%대를 구성하고 있어요.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니까요. 반면에 청년층이요. 청년층하고 60대는 고용률이 낮습니다. 예, 청년층 중에는 아직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다음에 일자리 난이 청년층이 더 심각하잖아요. 그다음에 60대가 넘어서게 되면은 일자리 갖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청년층하고 60대는 고용률이 40%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60세 이상, 특히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자가 증가하더라도 60대는 고용률이 낮다 보니까는 많이 안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40대 이하는 연령층이 급감하고 있어요. 예? 고용률이 높은 데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앉아있고요. 고용률이 낮은 층에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보게 되면요. 취업자, 우리나라 6월달 기준으로요. 지난 4년 동안의 취업자를 보게 되면요. 202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취업자는 6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15세 이상 기준으로요. 그런데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한 7천 명 정도로 큰 변화가 없어요. 감소를 했었어도. 근데 30대 39만 명, 40대 48만 명이 감소했잖아요. 30대 40대는 취업자가 엄청 감소한 거죠. 반면에 60세 이상은 136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85만 4천 명이 증가했어요. 즉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급증하고 있고 30대 40대가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구구조 때문입니다. 인구구조를 보게 되면요. 15세 이상 전체가 지난 4년 동안에 한 114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60세 이상은 23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요. 거의 240만 명이 증가했어요. 1년에 지금 보게 되면요. 한 65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요. 특히 65세 이상이 그 절반 이상 150만 명 이상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60세 이상으로 편입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40대 이하, 49세 이하는요. 49세 이하는 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청년층이 51만 명, 30대도 52만 명, 40대도 38만 명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니까 취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취업자가 30대는 39만 명, 40대는 48만 명이 감소하고 60대 이상은 136만 명이 증가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인 겁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이 인구 구조를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30대, 40대가 취업자가 감소하는 거를 이거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인구 구조 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률을 봐야 되는 거죠. 고용률을요.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60세 이상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 재난 상황인 2020년에도까지도 증가했어요. 왜? 인구가 워낙 폭발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앉아있으니까요. 예? 인구가. 반면에 40대 이하는 줄어들다 보니까는 40대, 30대, 40대가 고용률이 높은데 거기서 인구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고용률도 증가하기가 힘듭니다. 2017년 6월달에 61.5%, 2018년 6월달에 61.4%잖아요. 이건 선진국가도 다 비슷합니다. 고용률은 크게 변하기 힘든 게 고령층이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밑에 층들은 젊은 층들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는 고용률이 높은 층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고용률이 낮은 데서 인구가 느니까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걸 가지고 언론들이 장난을 치지요. 고용 참사, 우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2018년도에. 고용 참사를 얘기하면서 꼭 나오는 게 무능하다. 민주 정권은 무능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죠.
무능 프레임을 씌우죠. 거기에 하도 융단 폭격을 받으면서 정부의 정책도 바뀌게 됩니다. 자, 2018년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초에 평창 올림픽 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평화 분위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경제 문제에 보수 언론들이 융단 폭격을 가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당시에 보게 되면은 취업자 숫자가, 우리 매달 취업자 숫자를 발표한단 말이에요. 발표하는데 2018년 15세 이상 취업자 숫자가요. 1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33만 5천 명. 근데 2월 달부터 갑자기 급감합니다. 10만 4천 명으로. 예?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5월 달에는 10만 명도 무너지고요. 7월 달, 8월 달에는 5천 명, 3천 명, 1만 명도 취업자가 안 증가해요.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일이거든요. 없었던 일입니다. 대개 한 2, 30만 명씩은 증가했거든요. 예? 2, 30만 명씩은요. 이게 2018년 내내 이렇게 진행됩니다. 2019년 1월 달에도 1만 9천 명뿐이 안 증가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2019년 2월 달부터 예전 수준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10월 달에는 40만 명, 50만 명, 막 이렇게 60만 명 가깝게 막 증가를 해요. 2018년에 이렇게 취업자가 감소할 때 융단 폭격을 가했죠. 고용 참사 말 해가지고요. 자, 다음에 보게 되면 60세 이상 취업자 숫자를 봐보세요. 60세 이상 취업자가 확연하게 그러니까는 상관성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는 적잖아요. 그렇죠? 저기 2019년 말에 2020년 초까지 보게 되면 한 20만 명 이상씩 차이가 나잖아요. 60세 이상 일자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 60세 이상은 시장에서 일자리 잡기가 어려운 연령층이잖아요. 대개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연령층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60세 이상이 대개 일자리는 어디서 많이 만듭니까? 공공일자리를 많이 거기에 의존을 하잖아요. 공공일자리는 뭐에 관련돼 있어요?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죠. 자, 정부의 일자리 예산을 자 봐보세요. 2013년도에 이게 직접 일자리 예산입니다. 2013년도에 1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취업자였었는데 직접 일자리 예산이 약 얼마였었어요? 2조 원 정도였었습니다. 1조 9,769억 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18년도에 직접 일자리 예산이 얼마예요? 2조 원이잖아요. 2조 원. 그렇죠? 즉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을 했는데 아까 보듯이 근데 직접 일자리 예산은 변화가 없어요. 2013년이나 2018년 5년으로 나요. 그러니 자연히 60세 이상 취업자가 많이 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고용 참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고용 참사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018년도에 6월 달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내용이 소득주도 성장이잖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홍장표 경제수석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발을 해가지고 2018년 6월 달에 경질당합니다.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에서 물러나지요. 왜? 언론에서 그냥 고용 참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현황판 만들어 놓고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아가지고 직접 챙기겠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이런 일자리 참사, 고용 참사 이렇게 막 쏟아붓고 앉아서 융단 폭격하니까는 그 속에서 대통령도 못 견뎠던 거죠. 그래서 경제수석을 교체하죠. 이게 바로 예산에 기술이 들어간 겁니다. 예산에 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자, 60세 이상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60세 이상이 지난 4년 동안에 238만 명이 증가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시장에서 가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거기서 시장에서 다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결국은 공공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공일자리는 예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배정을 안 해주게 되면은
60세 이상 일자리는 많이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 취업자 숫자가 늘 수가 없지요. 왜? 30대, 40대 이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고 결국은 인구가 증가하는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증가해야지만이 취업자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라 구조라 이겁니다. 그래서 고용 참사, 보수 언론들의 고용 참사 융단 폭격을 받고 그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성장은 사실 중단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고용지표, 성장률 지표 이런 걸 가지고 장난들을 칩니다. 예, 경제에 대해서 이런 지표들, 통계 지표는 더군다나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조라도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구조. 고용지표는 인구구조. 고령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렇죠? 성장률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느냐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고용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